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잊는다는 것, 즉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세월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지 않으려, 잊어버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라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각은 그 무엇보다 적극적인 기억함입니다. 망각할수록 기억하게 되는 역설이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화차에서는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타인의 인생을 훔치지만 끝내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못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주인공 차경선의 삶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화차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인생을 훔친 한 여자의 이야기이죠. 주인공 강선영은 남자친구인 문호와 함께 그의 부모님께 청첩장을 드리러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선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보지만 제대로 찾아주지 않고 친구는 그녀가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주죠. 결국 과거 형사였던 사촌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선영에 대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승주라는 남자와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였고 술집 여자로 전전하며 살다 낳은 아버지 모를 아이는 일찍 죽어버렸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영이란 여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인생을 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화차는 그 제목부터 모든 결말이 배드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대놓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술애는 혼자 사는 여자를 죽임으로써 그 여자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영화 속 상징으로 보자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려는 일련의 시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영화가 주는 꺼림칙함과 공포의 근원은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차경선의 태도가 소름이 끼치도록 납득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살인 동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극 중 나오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살인하는 놈들은 우리랑 아예 종이 다르다고 라는 대사처럼 우리는 토막살인범 차경선이 이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도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또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공포감은 같은 상황이라면 나 역시도 그녀와 같아질 수 있으리라는 자기에 대한 실제로부터 기원합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이 연쇄살인범 최민식을 살해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악마를 보았던 것처럼 괴물에서 괴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괴물성의 핵심은 그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비추어질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공포감은 공감이라는 형태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경선의 최후는 왜 죽음으로 끝맺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도저히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차경선은 일종의 대리인생, 즉 강선영의 인생을 살고자 욕망하게 되었고 결국 타자의 인생을 훔쳐버리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과거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죠. 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선영에겐 단 하나의 균열만으로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리라고 생각될 만큼 차경선에 대한 기억이 과잉되고 민감했습니다. 강선영이 되고자 차경선을 망각하려는 그 모든 일련의 시도들은 오히려 차경선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나 강선영 아니야 라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차경선은 결코 강선영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선영이라는 존재를 토막 내 말살시킬 수는 있지만 자신이 차경선이라는 그 기억만큼은 토막 내서 말살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망각이란 단순히 불가능해진 것 이상으로 그러한 시도 자체가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망각이란 행위에는 강렬한 자기 혐오 그리고 그 극단인 죽음이 담겨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건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 재생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먼저
기존의 것이 끝나야만 한다는 점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의 죽음 충동은 출구 없는 무기력에서 발원되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존엄으로서 종말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토막살인 장면에서 피칠갑을 하는 차경선. 여기서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의 뺨을 들이는 장면은 죄책감을 느낄 차경선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졌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느냐며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은 건 강선영이 아니라 차경선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누구보다 죽고 싶었던 건 바로 자기 스스로이었음을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망각을 통해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궁극적인 끝으로서의 죽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죽음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죽음을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안식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망각은 자기 죽음입니다. 영화 속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작나비의 날개에 눈동자 같은 무늬가 있는데 위험이 닥치면 그 무늬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대. 공포스러운 상대에게 더 공포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녀가 두려워했던 그 공포스러운 상대는 바로 차경선이었을 것입니다. 강선영에 대한 차경선, 차경선에 대한 차경선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죽음 충동, 즉 차경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날개에 있는 그 허구의 눈동자를 키우고 자신은 차경선이 아니라 강선영이라고 외치고자 하지만 이러한 자기 부정과 망각이야말로 죽음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행복해지고 싶었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대사는 역설적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차경선을 붙잡고 있는 건 문호가 아니라 바로 차경선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경선을 끝까지 강선영이라고 부르던 문호는 마지막에 차경선을 놓아주며 잡히지 말라고 말하죠. 영화 속의 두 인물, 차경선과 종근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징계를 받아 형사직에서 쫓겨난 종근은 차경선과는 달리 과거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죠. 그는 과거의 관성을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깨뜨리고 다른 행보로 나아갑니다. 너 죄수씨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라는 사람들의 말에 진심으로 수긍하며 쫓겨난 형사직에 연연하는 대신 물류관리직을 수용하고 망가진 생활을 청산하죠.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만 일어설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인물로 변화하는데요. 마치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이란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인물 같죠. 마지막에 그가 차경선에게 내던지는 대사. 차경선 씨 더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다 끝났다고. 차경선 씨 같이 가서 자수해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 라는 그 대사는 마치 망각과 반복의 배후에 있는 죽음, 즉 죽어서 사라지고 싶은 맹렬한 자기 혐오를 바라보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종근과는 달리 차경선은 과거를 부정하고 망각하고자 하는 인물이죠. 망각은 과거를 극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결국 극복하지 않으려는 건 반복들이라는 걸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허용한다는 건 사실은 고통의 반복적인 갈망, 즉 죽고 싶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차경선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 과거 앞에 자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수하기보다는 자살을 택하는 차경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일까요? 원치 않는 인생에 내던져져서 실컷 고통만 받다가 가는 그녀의 인생의 말이죠. 차경선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버렸듯 형언하는 것조차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손가락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암과 사랑 그리고 관심의 경계선은 지극히 모호합니다. 차경선이 강선영의 인생을 소유하고 싶어서 강선영에 대해 탐구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그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알고자 하는 강박, 이건 소유욕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대체하고 망각해버리고 싶은 충동의 배후에 자기 혐오가 있다면 망각과 정반대인 암과 소유의 배후에도 자기 혐오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랑이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타자는 대체물이 아니다. 불안한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차경선이 문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유였겠죠. 차경선을 끝까지 강선영이라고 부르던 문호는 차경선을 놓아주며 말합니다. 그냥 너로 살아. 붙잡히지 말고. 정작 자신은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이에게 과거와 마주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다는 진리 같은 말 한마디를 내뱉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진리는 단 한 번도 복잡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복잡했던 건 그 진리와 마주한 인간이었을 따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